자, 제가 요번에 또 준비를 해온 것은 뭐냐면 바로 논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논술의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말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수능 전과 후가 진짜 다릅니다. 수능 전에 보는 부분의 논술과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이 저는 솔직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 전과 후가 왜 중요한지는, 자, 수능 후부터 볼게요. 자, 수능이 끝난 후는, 수능 후는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이 끝난 다음에 논술 준비 착실하게 하고 최저 맞췄으면 열심히 논술 보면 돼요. 경쟁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 반영률 따져봐야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논술 전에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수능 전에 거는 솔직히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수능 전입니다. 자, 수능 전에 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전에 보는 아이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진짜 많은 겁니다,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약한 아이들이 논술을 준비를 하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아이들도 있고 논술에 되게 많은 힘을 쏟고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보기 전에 논술을 본다라는 건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진짜 잘 나와서 상위권 대학교를 노리는 아이들은 이 논술 전형에다가는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 점수가 정말 좋게 나오는 아이들이 집어넣는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학교들이겠죠. 일단 성균관대, 서강대까지도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 보통 노리는 학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이 좋고 어느 정도 수능이 정말 잘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전에 절대 여기 써져 있는 연대, 서울시립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카톨릭, 경기대 이런 데다가 절대 넣지 않는다고요. 왜? 붙으면 가야 되거든요. 만일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 아이가 건대를 시험을 봤어요. 건대를 시험을 봐갖고 했는데 건대를 시험 봤는데 만일 우리 아이가 수능을 2개 틀려왔어요, 어머님. 근데 아이는 벌써 건대 논술을 봤어요. 근데 아이가 수능을 2개 틀려왔네? 이게 수능 2개 틀렸잖아요. 그러면 연대고대 넣을 수 있다고요. 연대고대, 서울대까지도 우리가 막 노린다고요. 그런데 서울대까지도 노리는 그 아이가 건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논술 합격했다고. 그러면 건대 가셔야 돼요. 빼도 박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논술을 진짜 잘 쓰는 아이들 있죠. 특히 고대나 정말 높은 고대를 준비하는 논술을 쓰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연대밖에 안 넣을 거예요. 걷다가 연대를 집어넣는 아이들도 서울대 라인이 제외가 돼요.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못 넣는다고요, 겁나서.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붙으면 가야 돼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솔직히 완전히 개상위권 아이들 있죠. 아니면 논술 진짜 잘 쓰는 아이들 있죠. 수능 전에 안 넣어요. 절 믿으세요. 수능을 진짜 잘 보는데 수능은 진짜 잘 써. 그런데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은 100% 안 넣을 거고요. 논술을 진짜 잘 쓰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그때부터 존나 때리게 돼요. 넣을까 말까를. 그런데 그거를 노린 학교가 바로 제가 봤을 땐 연세대학교인 거예요. 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는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이거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작년에 한양대 있죠, 한양대. 한양대학교가 완전히 개작살 났었어요, 논술이.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진짜 논술 갖고 재미 본 학교가 중앙대학교고요.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개작살 났는데 왜 그러냐면 한양대학교가 논술 수능 전에 갔거든요. 수능 전에 한양대학교로 논술을 보다 보니까 한양대학교면 여기 있는 학교예요. 한양대학교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연고대, 서울대, 연대고대나 카이스트나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 집어넣는 아이들이 한양대에다가 지원을 안 했어요. 붙으면 가버리기 때문에. 특히 카이스트 애들도 마찬가지고 한양공대가 개작살 났다고요. 그런 바람에.
왜? 좋은 아이들 안 넣어요. 겁나서. 왜? 붙으면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에 그러니까 왜 이러죠 오늘?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 중에 상위권 학교들 있죠. 상위권 학교들은 솔직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연대는 10월 13일 날 보고요. 서울시립대는 10월 6일이고 건대는 10월 9일, 10일, 동국대 10월 10일이고요. 홍익대 10월 10일, 11일, 카톨릭대학교 10월 11일,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10월 18일이에요. 이날 마지막으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논술이 다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날짜가 10월 달이다 보니까 다 수능 전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지금 엉빠지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러면 학교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연세대 수능 전에 10월 13일 날 보는 아이들 중에 서울대 아이들 다 빠지겠죠. 서울대에 갈 아이들은 연대에다가 못 집어넣어요. 그러면 서울대 가는 최상위에, 우리나라에 정말 잘 나간다라는 그 최상위 아이들은 연대에다가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논술에 있어서 최상위권이 일단 빠지는 거예요, 연대가.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은 라인을 탈 수 있냐면 고대와 같은 라인을 탈 수가 있는데, 연대랑 고대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논술의 전형이 좀 다릅니다. 솔직히 연대는 문제가 진짜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고대는 뭐를 고집하고 있냐면 수리 논술을 되게 고집하고 있어요. 문과건 이과건.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때문에 고대는 문과도 변별력이 이 수리 논술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고대 라인과 지금 겹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애들은 솔직히 그거예요. 고대에게 뺏기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도 연대는 일단 누가 빠져나간다고요? 서울대 라인 애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은 연대의 논술을 보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고대와 라인을 형성하겠죠. 그러면서 둘로 분산돼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울시립대 볼게요. 제가 정말 서울시립대는 요번에 실수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서울시립대 논술 우리 아이들 진짜 많이 지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립대는 가장 이슈예요. 요번 년에, 이번 2016년에 이슈인데 솔직히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이 방송하는 날 다음 날에 뭘 하냐면 얘네가 학교장 추천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좀 미안해요. 너무 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왜 지금 방송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경쟁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립대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2%라는 그 학교에서 2% 안에, 그러니까 2%라는 인원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 학교장 추천을 8월 28일인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 잘 보세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학교장 추천받는 아이들 일단 상위권 다 빠지겠죠. 왜?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서성한, 한양대, 이 위에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 갈 아이들 서울시립대 추천 안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붙으면 가야 되는데. 붙으면 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상위 라인 아이들은 서울대 시립대 추천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립대 추천받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개상위권 아이들은 서울시립대다 집어넣지 않고 논술 진짜 난다긴다 좀 잘 쓰는 아이들 되게 많이 빠져요. 왜? 경희대, 뭐 중앙대 이런 데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이나, 경희대 뺄게요. 미안해요. 중앙대나 뭐 이런 좀 상위권 학교들, 서강대나 이런 데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 서울시립대다가 감히 지르지 못할 거라고요. 붙으면 가야 된다니까. 걷다가 수능 잘 나올 거라고요. 솔직히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 준비하는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진짜 낮게 형성돼 있을까요? 그렇게 낮게 형성 안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서울시립대에 못 넣어요. 넣었다가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립대가 경쟁률이 50몇 대 1이었어요. 요번 년 보세요. 그렇게
안 높을 거고요. 서울시립대가 솔직히 논술 뽑히는 아이들 되게 높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번 연에는 정말 그렇게 형성 안 될 가능성 되게 높아요. 왜? 상위권 좋은 아이들 서울시립대다가 지원 안 한다라는 거에 저는 모든 걸 걸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요번에 솔직히 좀 지켜보는 학교 중에 하나지만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요번에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것도 솔직히 되게 관심사예요. 다음 년에 논술 끝나고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저 서울시립대 논술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도 작년만큼 좋은 아이들이 받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 정말로 상위 10개 대학교 안에서도 이거잖아요. 중경외 시라면서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를 지금 준비하는 아이들은 시립대 이거에다가 집어넣기가 지금 살 떨릴 거라고요. 안 집어넣을 확률도 되게 많고요. 특히 얘네들은 안 넣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누구? 서강대 집어넣어. 한양대까지도 안 넣어요. 못 넣는다고요. 겁나갖고.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가 작년만큼의 좋은 자원이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도 솔직히 요번에 앞라인 탄 게 한양대 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최저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건대가 최저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건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몰릴 확률이 높아요. 왜? 이런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요? 난 수능을 잘 못 봐. 수능은 완전 개쓰레기인데 논술 준비는 되게 많이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건대 걷다가 수능 전에 본대. 나 한번 지원해 볼래.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요번 2016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와, 경쟁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경쟁률도 좀 봐야 되고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솔직히 이거 지금 건국대학교도 도박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지금 막 가슴 설레이고 있을 거예요. 잘 될까 못 될까. 잘못하면 완전 개조되거든요. 이 수능 전에 본다라는 게 되게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경쟁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작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비슷하게 간다면 질러보세요.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 잘 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솔직히 논술 잘 쓰는 아이들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건국대학교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진짜 정말로. 그래서 건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근데 건국대학교는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대는 솔직히 요번에 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자연계. 그러니까 이과 애들. 이과는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바로 동국대와 홍익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동국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는 홍익대보다는 동국대 경쟁률이 상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동국대가 솔직히 더 편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얘네 4등급이고요. 동국대도요 4등급 맞춰야 됩니다.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홍대 같은 경우는 사탐이 2개가 반영되고요, 얘네는 사탐이 1개가 반영돼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가 최저 맞추기가 아이들이 더 유리하고요, 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홍대보다는 동대 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또한 동국대랑 홍익대학교는 특히 자연계 아이들 있죠. 이과 아이들은 정말 저는 장담하는데 다 동국대로 갈 거예요. 홍대보다는 동국대 쪽으로 몰릴 확률이 진짜 많아요. 다시 말할게요. 자연계 학생은 동국대로 몰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연계 학생에 있어서는 동국대의 경쟁률이 상승할 거예요. 홍대보다는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분석하는 거 보세요. 왜 건국대학교가 요번에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좀 있냐면요,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솔직히 이렇게 3개를 연달아 놓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10월 9일 날 인문계가 시험을 봅니다. 인이 뭐냐면 인문계고요, 자가 뭐냐면 자연계입니다. 문과고 이과입니다. 문과고 이과예요.
그런데 인문계가 9일날 보고요. 자연계는 10일날 봅니다. 자연계, 이과 아이들은 10일날 봐요.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문과, 이과가 다 10일날 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겹쳐요. 그죠? 보이십니까? 두 번째, 홍익대는 10월 10일날 자연계가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요렇게 겹칩니다. 그리고 인문계는 11일날 봐요. 그럼 보세요. 이과 학생들 잘 봐요. 지금부터 우리 이과 자연계 학생들 잘 봐요. 건대, 동대, 홍대가 같은 날짜에 몰려 있어요. 예? 건대, 동대, 홍대가 같은 날짜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 애들 있죠. 자연계 애들 중에 수능 최저 부담감 있는 아이들, 논술 하는 애들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 무서워서 건대 쪽으로 졸라 쏠릴 거예요. 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수능 전에 보는 아이들 중에 건대 쪽으로 정말 많이 쏠릴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 동국대가 홍대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애가 동국대 쪽으로 먼저 쏠릴 거예요. 건대 애들 빠지면. 그리고 남은 아이들이 홍대 라인에 10월 10일 날 자연계 애들이에요. 요번에 홍익대학교 자연계 이과 논술 무너질 거예요. 라고 예상합니다. 이거 100%는 아니에요. 또 이거 뭐 끝난 다음에 아우 안 무너졌잖아요 라고 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론상 홍익대학교에 좋은 자원이 모일 확률이 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잖아요. 첫 번째 건대로 간다니까. 걷다가 대학 레벨이 건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건대 수능 최저도 없잖아. 이쪽으로 몰릴 확률 되게 높아요. 두 번째, 그 다음 동국대로 몰릴 거예요. 얘 때문에 최저 맞추기가 더 편하거든. 홍대 솔직히 요번에 최저 지랄이에요. 홍대 최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게 잡아놨다니까. 그러니까 홍대 쪽으로는 아이들이 지원율이 진짜 낮을 수 있어요. 실제 반영률 되게 낮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학생들 홍대 잘 한번 봐요. 홍대 문제 한번 뽑아서 한번 풀어봐봐. 할만한지. 그러면 홍대 지원해. 홍대 자연계. 두 번째, 이거 좀 볼게요. 두 번째 뭘 볼 거냐면요. 이겁니다. 건국대학교가 9일날 문과가 보고요. 10일날 동대가 보고 11일날 홍대가 보는데 하루 이렇게 세 개 다 집어넣을까요? 과연 논술을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다 안 넣어요. 이해가요? 이렇게 다 안 넣는다고요. 그러면 인문계 있죠. 홍대 인문계 11일날 보는 인문계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빵꾸 날 확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논다니까. 힘들어서. 누가 이렇게 하루 시험 보러 다녀요. 말도 안 되지. 이해가요? 띄엄띄엄 본다고. 걷다가 수능 전에 다 볼래? 논술을? 아니라고. 니네 그렇잖아. 수능 전에 논술 학교 다 잡을 거야? 아니라니까. 수능 후에도 잡는다고. 왜? 너네가 수능을 어떻게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수능 후에도 한두 개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앞에 한두 개 잡는다고. 이해가? 걷다가 수능 전은 얘들아 많이 잡는 게 아니야. 보통 한두 개 잡으면 하나 잡는다고. 많이 잡아야 두 개야. 그러면 건대, 동대, 홍대 중에 뭐 잡을래? 홍대를 버리지 않을까? 제일 힘든데? 그잖아. 가장 들어가기가 까다로운데? 그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동국대랑 홍익대랑 아이들 들어오는 분포 때 보잖아. 그 성적대? 야 도찐 개찐이야 정말로. 비슷비슷한 애들 들어온다고 성적대가. 그러니까 두 학교 중에 동국대 쪽으로 쏠릴 확률이 더 높고 건대 쪽으로 쏠릴 확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요번에 진짜 서울시립대 다음으로 내가 보는 학교 중에 핫 이슈가 누구냐면 바로 홍익대학교인 거야.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홍익대학교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저 같으면 홍익대학교 한번 노려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카톨릭대학교가 10월 11일 날 보고요. 경기대학교가 10월 18일 날 보는데 경기대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논술에 올인하는 공부를 조금 이렇게 낮게 뭐 3등급에서 4등급 뭐 이렇게 뭐 4등급에서 5등급 이런 아이들이 아마 논술에 미친 듯이 올인해 갖고 지원하는 학교가 경기대학교인데 경기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논술 점수가 생각보다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논술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가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점수대가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 전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카톨릭 대학교는 경쟁률이 중요하고요. 홍대 인문계랑 날짜가 겹칩니다. 홍대 인문계랑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솔직히 카톨릭 쓰는 아이들랑 홍대 인문계라면 홍대 인문계에 더 좋은 아이들이 몰리긴 하겠죠. 솔직히 몰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날 문과 아이들이 솔직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저도 문과 같은 경우는 합이 6인가 그래요. 아마 조금 더 얄풀이합니다. 내가 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연계가 하나가 3등급인가 그러고요. 하나 3등급 맞추기고요. 아마 문과는 2개 6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홍대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수능에 조금 부담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홍대는 카톨릭이랑 좀 나눠 먹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한번 노릴만 해요, 요번에. 홍대 문과랑 이과 논술 한번 준비해 보세요. 내가 솔직히 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도 솔직히 경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 문과 볼 때 홍대랑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겠죠. 같이 떼어놓고 창을 이렇게 같이 떼어놓은 다음에 경쟁률을 이러고 꼬라봐야겠죠. 그죠? 막 이렇게 꼬라보면서 뭐해? 조금 낮은 쪽으로. 어머님들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성적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 이번에 폭발적으로 늘긴 할 건데, 솔직히 경기대학교가 되게 수도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되게 좋은 학교긴 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보는지 후에 보는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왜 전과 후를 나누는지 아시겠죠? 후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는 그냥 수능 끝난 다음에 최저 맞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수능 후도 학교 레벨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날짜를 달력에다 쫙 써놓은 다음에 레벨을 쫙 따져보시면 이런 라인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걸로 솔직히 대학 라인을 찾기는 하는데, 보통 수능 전은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솔직히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왜? 상위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내가 만약에 수능이 좀 약하다라면 수능 전에 보는 논술 학교들도 한두 개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컨쇼 논술 날짜는 중요합니다 라는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논술 준비 열심히 하시고 수능도 또 병행해야 되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두 마리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6년 수시 방송이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마 2016년 정시방송 때 다시 찾아뵐 것 같고요. 2016년 정시방송은 아마 10월달? 그 정도? 10월 좀 말 정도 돼야지, 한 10월 중순에서 한 10월 중순 한 그 정도 돼야지 다시 찾아뵐 것 같고요. 컨쇼 단 하나의 위대한 비법은 2016년 수시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시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